페파로티로 불리는 가수 김호중과 더 락 배우 드웨인 존슨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훌륭한 멘토를 만나 삶이 180도 바뀐 겁니다. 꼭 누군가의 삶을 바꿔야지만 멘토인 건 아니라고 해요. 내가 가진 슬기나 지혜를 나눌 수 있다면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다는데요. 정희에게도 소중한 멘토가 있죠. 바로 매일 인생의 경험을 나눠주는 우리 희동이들. 오늘도 함께 알찬 이야기 나눠볼까요? 희동이들 덕분에 매일 발전하는 여기는 정호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에너자이저 짠짠짠짠 잔디 모지안입니다.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지안이의 정호의 희망곡 윤두준의 세이브 미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오늘 이 오프닝을 하면서 저는 멘토가 없었나 하고 한 번씩 돌이켜봤습니다.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멘토가 꼭 필요했어요, 저는. 왜냐면 이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준비하는 취준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극소수라서 아나운서 현직으로 있는 멘토들이 꼭 필요했었고, 또 대학생 되려고, 대학에 가려고 공부하던 수험생 시절 때도 성적이 안 오르는 과목에 대한 고민을 항상 꼭 멘토들을 붙잡고 했던 것 같아요. 뭐 학원에서 어디 명문대에 갔던 선배들이 와가지고 강연을 해주면 꼭 그분들의 번호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뭐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멘토분께서 가셨던 대학에 제가 가서 선후배가 돼서 대학 다닐 때도 많이 물어보고 많이 도움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멘토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정보도 부족하고 한계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나 혼자 살기에는 참 힘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럴 때 멘토 있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나의 멘토를 소개합니다 입니다. 언제 어디서 멘토를 만나서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궁금해요. 희동이들의 이야기 정희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지안이의 정호의 희망곡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찬 2시간 보내볼까요? 네, 오늘도 잔디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죠. 문자 메시지로요.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주말 이벤트도 준비해 있습니다. 주말 동안 보내주신 문자 중에 이거 특이하다, 괜찮다 하는 사연 뽑아서요.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2주의 신곡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활기찬 주말 오후의 시작. 지안이의 정호의 희망곡 토요일 1부는 방금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2주의 신곡과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윤호의 땡큐입니다. 열정 만수르 윤호가 첫 미니 앨범 트루 컬러즈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두 번째 미니 앨범 누아르로 컴백을 했는데요. 시네마틱 콘셉트로 다양한 영화 장르처럼 감각적인 음악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타이틀곡 땡큐는 액션 누아르 영화를 연상케 한다고 해요. 여기에 윤호는 한 남자가 느끼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인생이라는 영화를 음악으로 표현한 윤호의 신곡 들어보기 전에 두 번째 신곡도 만나보겠습니다. 그룹 에픽하이가 정규 10집 에픽하이's Here 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정규 10집은 총 2부작으로 구성이 됐다고 해요. 그 첫 번째 이야기의 타이틀곡도 무려 2개입니다. 더블 타이틀곡인데요. 첫 번째 타이틀곡 로라시오는 타인의 불행과 실패를 바라는 자들에게 날리는 시원한 일침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타이틀곡 내 얘기 같아는 기존 힙합곡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린 영화 OST 같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피처링에 CL, 지코, 헤이즈까지 아주 트렌디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면서 발매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노래를 그럼 들어보죠. 윤호의 땡큐, 그리고 에픽하이의 타이틀곡 2개 중에서 지코와 CL이 피처링한 로사리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부 2주의 신곡, 이어서 다음 신곡도 만나보겠습니다. 그룹 크래비티가 세 번째 미니 앨범 Be Our Voice로 돌아왔습니다. 타이틀곡 마이터는 히트메이커인 라이언 전이 프로듀싱에 참여하고 우주소녀 엑시가 작사를 맡아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마이터는 이 중독성 짙은 비트와 생동감 넘치는 가사가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꿈을 위해 달려온 험난했던 과정과 새로운 경계에서 느낀 크래비티의 진솔한 스토리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패기 넘치는 크래비티의 마이턴 듣고 오겠습니다. 토요일 1부 2주의 신곡, 벌써 마지막 신곡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룹 체리블렛이 첫 번째 미니 앨범 체리 러쉬를 발매했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러브 소 스위트는 레트로 사운드 기반의 신스팝 장르 곡인데요. 캔디보다 달콤한 사랑에 빠진 체리블렛의 사랑스럽고 당찬 매력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제가 무대를 살짝 보고 왔는데 사랑스럽고 달달한 비주얼과 또 상큼함으로 기분 좋아지는 행복함을 선사하더라고요. 달콤함에 사랑에 빠진 체리블렛의 Love So Sweet 듣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토요일 1부 2주의 신곡 끝곡으로 체리블렛의 Love So Sweet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MBC FM for you. FM for you. 99.1. 지아니의 정오의 희망곡 2부에서는 2주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주중에 이 노래 꼭 틀어주세요 하고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너무 많았지만 다 들려드리기에 2시간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주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연은요, 0979번님의 문자 사연이에요. 1주년 기념으로 남친과 광주에서 부안에 왔는데 정이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태훈이와 비의 나로 바꾸자 듣고 싶어요. 내 사랑과 평생 사랑할래요. 이게 그 지난주 일요일에 왔던 문자인 것 같습니다. 와, 광주에서 부안까지 오셔가지고 또 정오의 희망곡 듣고 계셨군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어쩌죠? 방송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자주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면 그때 또 문자 저희 생방 때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비의 나로 바꾸자.
네가 너무 아까워 제발 지아니의 정오의 희망곡 2주의 신청곡으로 주중에 들려드리지 못한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7964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14일 정희 어린이집 당첨자입니다. 통화 후에 다시 듣기 녹화해서 병원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했어요. 다들 와 이런 것도 있어요 하면서 좋아하네요. 여기저기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문세 소녀 노래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분 기억나요. 그 4년 전에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4년 동안 병원에 계시는데 라디오가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라서 네, 기억에 납니다. 또 병원 선생님들에게 또 정오의 희망곡 영업까지 해주셨네요. 아주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신청곡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문세의 소녀. 토요일 2부 2주의 신청곡 벌써 마지막 사연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3868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잔디님께 오늘도 축하해 주셨으면 해서 보내봐요. 생각나세요? 저번 7일날 11살 아들 생일 잔디님께서 축하해 주셨는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제가 신랑 생일이었어요. 일이 바쁘다 보니 오늘 보냅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가 23년 산 만큼 많이 사랑한다고, 또 생일 축하한다고 잔디님께서 전해주세요. 제가 또 아드님들의 또 생일도 축하해 드렸군요. 이제 생일, 또 신랑분의 생일까지 너무 축하드립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을 하셨군요. 23년 산 만큼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만큼 사랑하시길래 또 이렇게 문자로까지 축하를 해주시나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아내분이 있으니 얼마나 또 남편분은 행복하실까요?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또 띄워드릴게요. 성시경의 두 사람. 춤추는 나는 선물 요정.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을,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메이크업 이용권을,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야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빙상 경기장 앞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을,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을,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고창 웰파크시티 힐링카운티 홀론 이용권을, 합리적 커피 생활에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를, 당신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프리미엄 꽃차 브랜드 꽃물에서 블렌딩 꽃차 4종 세트를, 세균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심소독 프로셀프 바이오에서 천연살균 소독제를 드립니다. 나나나나나나. 지아니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1, 2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잠시 후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3부 코너죠. 지은 작가와 함께하는 어바웃 무비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아이유의 마음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MBC FM for you. 99.1MHz 여러분의 전주문화 방송입니다. HLCX 신개념 캐롯퍼마일 자동차 보험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나를 바라보니 더 좋다.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참 좋다. 설레는 오후의 시작 정오의 희망곡.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3부의 시작을 알린 곡은 샤랄랄라 015B의 신인류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3부에서는요. 또 다른 정희직이죠. 지은 작가와 함께 인생 영화를 추천하는 어바웃 무비로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요. 광고 듣고 올게요. 누구에게나 인생 영화는 있다.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영화를 소개합니다. 어바웃 무비. (8515번님의) 신청곡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 영화를 소개합니다. 어바웃 무비 지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은 작가입니다. 네, 지은 작가 일주일 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이 참 빠르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월 초에 맞아요. 설이잖아요. 진짜. 전 설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또 그리고 설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번 주가 코로나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벌써 1년이래요. 저 그거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벌써 1년이라는 네. 말에 오늘 또 벌써 시간이 1년 하나 정말 들어야겠네. 그러니까요. 와 진짜 무튼 네 시간도 좀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네네. 지은 작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얼굴 보여드렸는데 또 시간이 흘러서 네, 여러분께 또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은 작가 평소에 안 입던 셔츠 입으셨네요. 사실 네. 저는 딱히 노출되는 게 없잖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제 웃음소리는 간간히 들으셨겠지만 네네네. 뭐 딱히 저는 노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노래 찾으러 나가지 않는 이상 이제 머리 벗는지. 머리 벗는지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제가 메이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프리하게 다니다가 좀 약속이 있는 날이나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좀 갇혀 입고 오는 편입니다. 만약 그쵸. 제가 갇혀 입지 않으면 여러분 놀래실까봐 논란 방지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근데 뭔가 메이크업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는데 뭐 좀 메이크업이 달라졌어요? 오늘 선생님 같대요. 제가 오늘 사실 의도치 않게 이렇게 가지고 온 영화와 네. 이게 컨셉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약간 지금 교양 있어 보인다. 감사합니다. 교양 있어 보인다. 아니면 좀 안경을 썼거든요. 제가 네. 원래는 이제 방송할 땐 렌즈를 착용을 하는데 이제 렌즈가 아닌 안경을 쓰고 왔더니 네. 좀 인상이 좀 다른가 봐요. 또 안경을 쓸 때는 이제 원래 안경을 쓸 때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눈을 정말 화려하게 해야 돼요. 안경을 쓸 때요? 왜냐면 안경에 묻혀서 눈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려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수수하게 하고 왔거든요. 딱히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네. 다른 이유는 없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영화와 제 이미지가 딱 맞다고 해주셔서 좀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러니까요. 괜찮네요. 일단 오늘 영화 뭘 가져왔길래 오늘의 이 선생님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하는 건지. 네, 오늘 소개할 인생 영화는 2018년에 개봉한 빅 브라더입니다. 빅 브라더요. 네, 빅 브라더라는 제목만 듣고는 선생님과 무슨 관계인지 한 개도 모르시겠지만 곧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Only Human.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 오늘은 빅브라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번 주에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이런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7732번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제 인생 영화 한번 추천해 보는데 홍콩의 유명 액션 배우 견자단님께서 나오신 빅브라더를 한번 추천해 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만드는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영화를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지만 맞아요.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인생 영화를 공유하는 건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들 같이 추천해 주시면 뭔가 폭도 넓어질 것 같고요. 굉장히 넓어졌죠. 저희 미주에서만 머무르다가 스페인으로 가더니 갑자기 이제 홍콩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홍콩 영화예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폭이 좀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우리는 함께 만드는 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 또 보내주세요.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지은 작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포인트 어떤 부분이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에는 액션 배우 견자단이 나와요. 근데 견자단 하면 영화 연문 시리즈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정말 그 정통 무술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이 연문인데 그때 제가 막 시리즈를 다 본 건 아니지만 한 두세 편 봤을 때 굉장히 말수도 없으면서 그 연문이라는 영화에서는 말수도 적고 좀 액션에 치중된 그리고 굉장히 약간 엄한 그런 옛날 선생님의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같은 선생님 역할로 나오지만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로 그러니까 기존에 가르치던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로 아이들을 발굴해내려고 하고 또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좀 이런 좀 같은 선생님이지만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구사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문의 견자단을 좀 생각을 하시다가 이 영화를 딱 보시면 굉장히 좀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연걸 못지않은 액션 배우 영춘건 달인이라고 또 얘기를 올려와 주시고 견자단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선생님인 거네요, 주인공들이. 네, 이제 견자단이 선생님으로 선생님 역할을 하는데요. 네. 좀 많이 저희도 저희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울학교 이티라는 영화가 있긴 한데 그 영화랑 비슷하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느낌이 선생님들이 문제가 된다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제아들을 좀 이 아이들은 문제아가 아니야. 그냥 니들이 시선을 너무 한 곳으로만 본 거지.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 이 아이들도 자기들만의 특출난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좀 발굴해낼 수 있어. 난 얘네들을 지지해. 라고 하면서 함께 으쌰으쌰 해나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에 견자단의 플러스 요소 무술을 여기서도 합니다. 액션씬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선생님이 나오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이 주제가 우리 이제 1, 2부 때도 오프닝이 멘토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멘토 뭐 선생님 이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약간 좀 상통하게 우리 지은 작가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럼요. 저는 맥락이 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든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은 작가는 멘토나 선생님 혹시 없어요? 생각나는 멘토? 사실 저도 주제를 이렇게 딱 저희가 정하고 나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내 멘토가 누구였지? 막 나는 멘토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혼자 강해진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도 믿지 않아요. 저는 자신을 믿어요. 자신. 저는 자신을 믿는데 네, 뭐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누구를 믿기보다는 내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최면을 걸어서라도 강해지려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멘토였다? 그래서 내 삶이 좀 바뀌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한 줄 평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내 멘토는 누구였어? 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내 멘토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좋습니다. 빅브라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너 어바웃 무비 코너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 이야기도 받겠습니다.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 추천해 주세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네, 지안이의 정고의 희망곡 토요일 3부 코너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 빅브라더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은 작가와 나눠보고 있습니다. 줄거리 이야기 또 해주셔야 되겠죠? 네, 줄거리 지금쯤이면 많이 제가 스포를 많이 하긴 했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등장 인물부터 알아보면요. 견자단이 지협 역할을 맡았고요. 네. 사실 제가 여기 나오는 5인방이 있어요. 학생 5인방. 네네네. 학생 5인방이 있는데 이 5인방의 이름과 그 본명과 이 역할의 이름을 매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본명은 알았지만 그러니까 본명이 이게 유명한 배우들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딱 한 명만 매치할 수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딱히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분만 알려드리니 그냥 견자단만 알려드리자. 네, 그래서 좋습니다. 핵심은 견자단이 지엽이라는 역할로 선생님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좀 포괄적인 그런 걸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면 이 견자단은 옛날에 동일 학교 출신이에요. 동일 학교 출신인데 선배가 선생님이 된 거군요. 그렇죠. 어허. 그런데 굉장히 문제아였어요. 그래서 퇴학의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안 되겠다. 너 군사학교로 가라. 군사학교? 그래서 군사학교로 전학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특수부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원, 미국의 특수부대원이 은퇴를 하고 지금 학교의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본인이 다 해본 사람은 남이 뭘 한다고 그래서 그만큼 사고를 쳐본 사람은 이제 얘네가 한마디로 가소로운 거죠. 나 다 해봤다 얘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다른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어느 반에 부임을 하냐면요. F6B반에 그러니까 F가 학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6B가 이제 반 이름인 것 같은데 그 반에 부임을 하는데 애들이 선생님이 왔는데 라면을 끓여 먹어요.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서 얘들아 라면 나트륨 많아 안 좋아 이렇게 말하면 뭐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반에 부임을 했는데 전혀 개의치도 않고 애들이 아니 선생님도 개의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애들이 뭐래 이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니 막 분필로 고무줄과 분필을 이용해서 그 스프링클러를 터트려요. 터트려서 막 물이 떨어지는데 애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 자기한테 막 물이 떨어지는데 애들이 난리가 났죠.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냐. 그제서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소개를 해요. 난 누구다. 새로운 선생님이야. 난 지엽이고 웰컴 투 마이 클래스 이래요. 내 반에 온 걸 환영해 하면서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얼마나 과감한 선생님이고 애들은 또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애들인지를 첫 장면에서 다 보여주고요.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뭐 그 반 전체가 약간 이렇게 혼돈의 반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5인방이 좀 가장 말괄량이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하나씩 설명을 하면 황조발이라는 아이는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홍콩 영화고 중화권이기 때문에 이름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웃기네요. 네, 이것은 무엇인가 싶어요. 하지만 이름이 맞습니다. 황조발은 파키스탄인이에요. 하지만 홍콩에서 나고 자란 이 홍콩인이거든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가수를 꿈꾸고 있는데 외모로 인해서 외모가 다르다 보니까 어린 시절 노래대회에 나가서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삐딱해졌구나. 약간 무대에 서지 못하는 노래는 너무 좋아하지만 무대에는 서지 못하는 그런 아이고요. 네. 왕등남이라는 아이는 집안에서 딸이에요. 네. 여러분 등남이지만 딸입니다. 왕등남이라는 아이는 네. 아들을 바랬어요. 부모님이. 아들을 바라고 약간 아들처럼 커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늦둥이가 생겼는데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딸도 좋고 아들도 좋다고 하지만 이 아들 하는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럼 심지어 아빠는 딸한테 화장품을 사다 주면서 네. 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우리로 치면 고3이에요. 지금 고3인데 고3 애한테 화장품 사다 주면서 선보게 해줄 테니까 여자답게 좀 얼굴에 화장도 좀 하고 그러니까 여자답게 여자면 이렇게 해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정 환경 속에서 사는데 이 아이는 카레이서가 되고 싶어 해요. 카레이서. 와우. 차를 너무 좋아해서 카레이서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고 세 번째는 관계현과 관계정 형제인데요. 네. 이들은 쌍둥이에요. 관계현은 쌍둥이 동생인데 네. 어린 시절 엄마의 외도로 엄마는 외도를 해서 이제 집을 나간 상태고요. 8살에 아이고. 아이들이 8살 때. 그래서 아빠는 그걸 잊기 위해서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이런 집에서 살아요. 어떡해. 그래서 관계형,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은 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게임에 빠지고요. 관계정, 형은 동생을 돌봐야 된다. 나는 동생을 돌봐야 하고 이런 책임감이 강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성공해야지. 그래서 난 이 집을 나갈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선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주의력 부족이 선천적으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급인 이휘총이라는 아이는 부모님이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난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조금 엇나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 견자단 지협이 하나하나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결을 해주는 게 가서 손잡고 화해해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등남, 그 카레이서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등남이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해결해 주냐. 선생님이 애를 불러요. 불러서 카레이서장에 데려가요. 데려가서 너 차 몰아. 어머. 근데 경기 하나 하자. 누구랑? 그랬더니 저기서 쭉 누가 달려와요. 누구랑 해요? 딱 봤더니 아빠가 와요. 그래서 아빠가 내기를 거는 거야. 네가 카레이서가 되고 싶어? 만약 나를 이기면 내가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토달지 않으면 카레이싱을 막 해요. 아빠도 카레이서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빠는 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일반인이죠. 네. 그래서 둘이 막 카레이싱 해요. 그러다가 아빠가 사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뒤집혀요. 카레이싱은 조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왕등남이 놀래가지고 차를 멈추고 내렸는데 그때 트럭이 옆에서 온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어떻게 하다가 피했어요. 네. 근데 피했는데 아빠는 박살났구나. 아니 그것만 본 거예요. 딸이 치인주한 거야. 어떡해. 트럭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해요. 네가 얼마나 나한테 예쁜 딸인데. 그러면서 아빠의 진심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물론 이게 다 지엽이 꾸며낸 일은 아니에요. 우연치 않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아빠와 딸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애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관계현과 관계정이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이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무지 이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거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좌절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일시적으로 키워주는 집중력을 일시적으로 키워주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너무 많이 복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용을 그걸 너무 많이 하고 심지어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일까지 있으면서 지엽이 잘리게 됩니다. 넌 학생을 이렇게 압박을 주고 약간 방치를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잘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애들이 막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면서 자꾸 엇나가려고 해요.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잘려? 이건 말도 안 돼. 니들이 잘못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엽에 동료 선생님이 있어요. 지엽에 동료 선생님이 원래는 약간 그 선생님도 이미지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타입 그런 일반적인 선생님이었는데 지엽의 행동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내가 통솔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지엽의 빈자리를 또 채워주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선생님까지도 이렇게 쫙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지엽이 생각해보면 모두의 선생님이었던 거죠. 모두의 멘토가 되고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또 보니까 아이들의 사연들이 또 나름 있네요. 말괄량이들만 잔뜩 나온 줄 알았는데 나름의 항상 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냥 나름의 사연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쵸. 제시카 알바님이 지은 작가님의 얘기 들으면 엄청 영화 보고 싶어져요. 재밌는 친구가 얘기해주는 느낌이라고 또 얘기를 제가 원하던 답이에요. 해주셨고 이 영화 네펠땡에 있나요? 라고도 질문을 주셨네요. 네. 있어요?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저는 사실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보려고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안 봐도 지은 작가님 표정과 말만으로도 재밌어진대요. 저도 지은 작가한테 영업당해서 본 영화가 꽤 많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얘기 들으면은 재밌어 보여가지고 꼭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도 받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지은 작가. 여기 수록곡이라고 해요. 네. 원래 이런 영화는 수록곡을 좀 찾기가 힘든데 네. 좀 대표적으로 떴던 수록곡이었어요. 네. 제임스 블런트의 Tears and Rain 듣고 오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Tears and Rain 듣고 오셨습니다.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 빅브라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뭐 비슷한 영화가 있다라면서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 또 문자로 들어왔는데 우리 지은 작가가 소개해 주시죠. 7732번님께서 오늘 영화의 내용을 보면 저기 일본의 크로우즈 제로라는 학원 액션 만화에서 나오는 학교랑 비슷한 그런 고등학교 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 같고 또 죽은 시인의 사회의 로빈 윌리엄스 배우께서 연기하신 키팅 선생과 키팅 비슷하신 선생, 분께서 네. 오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야 이분 영화 진짜 많이 하신다. 홍콩판 존 키팅 선생님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다고. 다만 차이점이라면 그 학교는 상류 부유층 자제들이거나 우등생들이 다니는 학교였다면 이 학교는 소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삐뚤어져 버린 문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거겠죠. 네, 네. 야 이분이 이 영화 추천해 주신 분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 네. 역시 영화에 대한 식견이 높으신 분이시네요. 이런 코멘트 좋습니다. 뭔가 교양이 하나 플러스 1 되는 느낌이랄까요? 좋습니다. 오늘 빅브라더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코너 속의 코너죠. 한 줄 평 해주시죠. 저의 오늘의 한 줄 평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멘토인 건가? 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멘토인 건가? 멘토다도 아니고 멘토인 건가? 이거네요. 네, 저는 멘토는 뭔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제가 이제 쓰기는 하지만 오프닝에서도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바꿔야만 멘토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해요. 맞아요. 하지만 맞습니다. 영향력을 크게 줘야 멘토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멘토 입장에서는 그 사람 인생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돼요. 나의 슬기와 지혜를 나눠줄 수만 있다면 그건 멘토 입장에서는 멘토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멘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멘토로 인정을 하려면 내 인생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서 그런지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딱히 내 멘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내 삶을 바꾸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마구마구 주고 슬기를 마구마구 줘서 네가 더 슬기로워질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가 아니고 그냥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뭘 해도 네 곁엔 내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좀
네가 하는 것에 지지를 좀 많이 보낸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누군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멘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만약 내가 그 사람 옆에서 그런 지지와 사랑을 받고 내가 변한다면 스스로 그 사람이 뭔가를 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스스로 변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멘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멘토라는 걸 사전적으로 치면요. 뭐 고대에 막 어떤 사람의 이름이 고대까지 올라가요? 네, 고대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멘토였대요. 네. 근데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의 교육을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몇십 년이 걸렸는데도 그 사람이 옆에서 아버지도 돼주고 왕자에게 이제 아버지도 돼주고 자기와 슬기와 지혜를 막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생각해보면 몇십 년 동안 친구의 부탁 하나 지키겠다고 아들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아들을 이제 교육을 해주고 그런 거 보면 똑같이 포기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아들이 맞아요. 내 아들도 아닌데 얼마나 미울 때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좋은 왕으로 이렇게 좀 키울 수 있었다는 데서 비롯해서 멘토라고 하던데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나를 포기해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멘토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뭐 멘토라는 게 뭐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삶의 영향을 지대하게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의 멘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를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멘토와 라떼의 경계선은 확실히 그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멘토를 빙자한 라떼는 점점점. 맞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멘티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 멘토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굳이 뭐 너는 멘토가 아니라 라떼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라떼 남여인 것 같으니 너는 멘토가 될 수 없어 라고 속으로 이제 선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저처럼 제가 오늘 이 한 줄평을 가져오면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혹시 저처럼 멘토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저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자신을 믿고 약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배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딱히 멘토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 분들에게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한 줄평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멘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정순찬님께서 멘토를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황금가죽털 찾기 원정대 일원이자 고대 그리스 오디세우스 황제의 국정 고문이셨다죠. 라고 하시면서 이 얘기인 거죠? 그 멘토의 어원이. 네네.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 굉장히 똑똑하세요. 고상식자들이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이야기까지 또 댓글로 들어왔습니다. 아쉽게 또 어바웃 무비 마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엔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 가져오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 다루겠습니다.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 다 좋습니다. 이유와 함께 영화 제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추천해 주실 노래가 있을까요? 수록곡을 좀 찾기가 힘들어서요. 네. 올고지 저의 취향으로 네, 좋아요. 멘토처럼 옆에 계속 있어줄 듯한 이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들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네. 혼내의 By My Side 그리고 양다일의 곁입니다. 네, 두 노래 띄워드리면서 우리 지은 작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 춤추는 나는 선물 요정.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을,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메이크업 이용권을,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야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빙상 경기장 앞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을,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을,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고창 웰파크시티 힐링카운티 홀론 이용권을, 합리적 커피 생활에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를, 당신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프리미엄 꽃차 브랜드 뽀물에서 블렌딩 꽃차 4종 세트를, 세균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심소독 프로셀프 바이오에서 천연살균 소독제를 드립니다. 나나나나나나. 네, 오늘 또 어바웃 무비 코너 지은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 참 잘하신다. 스카우트 하고 싶다. 우리 회사 홍보실로 라고 하면서 지은 작가 홍보 멘트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칭찬 멘트들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안 돼요. 우리 뷰티풀 작가 픽업해가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아까 홍보실로 픽업하고 싶다던 분이 휘성의 안 되나요?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휘성의 안 되나요? 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굉장히 또 2시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남은 오후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에너자이저 짜자자잔 잔디 모지안이었습니다. 내일도 저와 활기충전하러 오실 것